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10월도 어느덧 내일이면 또 말일에 10월 말로 또 접어들게 됩니다. 참 9월 17일부터 시작된 시장의 조정이 어느덧 한 달 가까이 지나가는 모습 속인데 아직도 이 시장은 안정화 기미를 좀 보이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심 주말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모두가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위치에서 반전이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과 주말 글로벌 증시 상황이 비록 장 막판에 금요일날 미 증시가 빠졌다 한들 옵션 만기에 대한 즉 콜옵션에 의한 이 포지션 청산으로 해석이 된다면 오늘 아침에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시장에 임했는데 시장의 흐름이 즉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국내 증시가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추세적인 하락을 지속한 모습이 좀 못내 많이 아쉬움이 남는 하루입니다. 일단 뭐 시장 움직인 상황 그대로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또한 시장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가운데에서 지속적인 외국 기관의 연속적인 코스닥의 매도가 참으로 크게 좀 상처로 와닿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기관이 일정 부분 혼조세를 보였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제 방향성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 1시를 조금 넘어서부터 급격하게 코스닥에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오후에 또 1000억 정도 매도를 하며 지수를 1.4% 정도 추가 급락을 시키면서 전일의 저가를 훼손하고 추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서 하락과 상승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 속에 놓여 있는데 일단 오늘의 하락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하면 기관의 매도세가 저질보다 그나마 반은 줄어든 부분이지 않나 정도로만 일단은 해석을 합니다. 일단 해석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현대차 즉 LG화학 코나 배터리 이슈 배터리 화재 그리고 현대차의 리콜 이슈 등이 두 회사에 몰리면서 양쪽 섹터가 크게 힘을 받지 못한 가운데 코스피는 그래도 기관과 외인의 동반적인 양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특히 기관 쪽에서 최근 바닥권에 있는 금융이라든지 건설, 쇼핑, 인프라 이쪽에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코스피 쪽을 방어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나마 코스피는 많이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간 시장이 많이 빠졌어도 이 전통적인 가치주는 코로나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지도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현 상태,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연말까지 이제 코스닥은 여전히 대주주 양도세 부과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에 노출이 돼 있는 반면 코스피 가치주 같은 경우는 올해 투자자들이 진입을 했더라도 오른 게 없기 때문에 팔아도 내일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코로나 이전의 가격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구간에서 물려 있더라도 수익 내고 파는 사람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만약 시장이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대한 성격의 바닥권 반등
하고 있는 이런 가치주들도 한번 눈여겨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전일 일요일 라이브를 항상 했었는데 요새 시장도 그렇고,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몸이 좀 못 따라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너무 늦으면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고 또 아침엔 또 굉장히 무겁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본의 아니게 어제 방송을 좀 못했네요. 자, 각성하고, 네, 바로 진행하죠. 금요일 해외 증시 옵션 만기 여파로 하락한 반면 펠로시 이 하원 의장이 48시간 내에 부양한 협의를 하면 대선 전 부양 채택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다시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화이자 백신 이슈가 전체적인 해외 시장 반등의, 네,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 후반에 중국 증시가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이 GDP 성장률이 예상 밖으로, 네, 하락하면서, 네, 장막판에 밀렸는데 이 부분이 아마 국내 증시를 조금 밀어내리는 모습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최근 LG화학 배터리 이슈와 현대차 그 코나 EV차의 화재 등이 두 종목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LG화학 관련해서 빠지면서 전체적인 2차 전지가 큰 폭의 조정을 오늘 보였고, 현대차 흐름은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일단 장 마감하면서 세타 엔진 관련 이제 문제에 대한 이 충당금이죠. 만약 리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충당금을 현대차가 2조 1천억, 기아차가 1조 2천억을 해서 도합 3조 3천억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하면서 시간 외에 다소 아픈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젠가 나와야 될 이슈를 실적이 좋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현대차가 좋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면 돌파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악재로 또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기 악재가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하락을 얼마나 불러일으키고 다시 돌려줄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현대차는 실적 부분에서 사실 숫자 노름에 불과하죠. 충당금으로 빠지고 현금 유출이 없는 부분에서는 사실 재무제표상에서만 지키는 이 숫자지만, 접근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굉장한 우려로 또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과거 불과 작년이에요. 작년 LG화학 배터리 부분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LG화학이 적자 전환을 한 지점이, 네, 대파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왜 LG화학이 그때 대규모 적자 발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실적에 대한 개선을 보였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최근 포스코가 적자를 내고 그 적자가 현재 포스코 주가에서 가장 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비록 현대차가 조금 올라와 바닥권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이 발표가 돼서 단기적인 충격은 약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게 큰 폭락으로 갈 이슈는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의 경우 기관의 지속된 매도 속 그간 시장의 중심주는 전부 무너져 버리는 모습이 굉장히 가슴 아플 정도로 좀 몸에 와닿았고요. 저도 2차전지 종목을 금요일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손실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 속에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이 반등을 해야 반등 줄 것 같고, 풍력, 수소, 태양광은 바이든 이슈가 일정 부분 작용을 했겠죠.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커질 거예요. 차라리
친환경 섹터는 지금부터 네, 대선 이후까지 누가 대선이 되면 그때 차라리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친환경이라고 하면 네, 급락을 했을 때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히어로 종목은 단연 KEC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KEC 종목을 주말에도 보면서 이 안에 세력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절묘하게 투자 경고 들어가야 될 부분을 뭐 두호가 남겨놓고 급락시킨 다음에 오늘 네, 투자 주의까지 다 해제시켜 놓고 네,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그 핸들링하는 주체가 큰 세력이 붙어서 네, 진행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개별 종목이었고요. 남성은 이제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해서 네, 들고 와서 오늘 수익권에서, 그러니까 반등할 때 매도를 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10월 19일 오늘 이제 IMF 회의에서 디지털 화폐 발언을 앞두고 한네트가 장중에 몇 번씩 반등을 줬는데, 그에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오늘 눈에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 눌림목을 회원님들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눌림목까지도 내려가지 않는 오늘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과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술이라는 거는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20배가 올라간 20버거 종목입니다. 굉장히 강했죠. 여기에 SCI 평가 정보가 같이 20배 올랐던 초대박주인데, 이번에 아마 이슈가 된 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카카오에서 진행하는 클래프튼이라는 디지털 화폐죠. 가상화폐가 이 미국의 이제 그 1위 업체와 이제 제휴를 하게 됐다라는 이슈가 이게 전이 되고 전이 돼서 우리 기술 투자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비트가 이제 국내에서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연결고리를 본격적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초대박주가 3년을 기었어요. 3년을 기었기 때문에 3년을 기고 바닥권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럼 이 종목의 변화가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매집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관심을 아주 깊게 심도 있게 이거는 좀 파볼 생각이고요. 화이자 백신 긴급 승인 11월 중 신청 이슈로 KPX 생명과학이 장 후반 전약품 뭐 상한가 신풍제약,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 반등했고, 여기에서 다 하나씩은 들어갔어요. 이거 매매했었고, SCI 평가 건드렸고, 이게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데 저도 우리 기술을 놓쳐서 나머지 들어가고, 젤약품을 놓쳐서 유나이티드 제약 들어가고, 약간 좀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게 좀 다가오네요. 오늘은 독감 무료 백신 10대 사망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장후반에 일신바이오나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다 정도로 좀 봐볼게요. 내일장은 어떻게 진행될지. 근데 이미 이게 최근에 바닥권에서 대파동을 준 종목은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뭘 봐야 되냐, 우리는 최근 적어도 10거래일 내에 상한가를 간 종목, 강한 종목 안에서만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저께죠, 골판지 이슈로 지난주 목요일날 급등했던 종목 테리포장이 오늘 한 번 더 올랐는데, 일단은 차트상 굉장히 좋게 마련이 돼서 추가 급등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 가져야 되고, 월성 1호기 폐쇄 관련해서 내일 2시 발표가 납니다. 그 관련해서 S&W상, 보성파워텍, 오르비텍, 우진 등이 있는데 내일장도 흐름이 뭐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27일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일단 우진, 오르비텍, CJ 시푸드 있는데, 오늘 저희가 시초가 아래로 잡은 종목이 CJ 시푸드 매매를 했어요. CJ 시푸드 매매를 했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종목들을 보고 나머지 좀 들어가 보죠. 오늘 시장 종합을 한번 펼쳐 보면은 사실
하락 종목 수가 1000개는 넘지 않았는데 여전히 900개로 많은 모습입니다. 반대로 코스피는 440개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훨씬 많은 종목이죠. 그만큼 바닥권에 있는 가치주들, 뭐 금융, 쇼핑, 뭐 관광 이런 쪽을 다 끌어올리면서 기존의 주도주 몇 개를 죽여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크게 뭐 맞은 거는 일단 LG화학 많이 빠졌고,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쪽이죠. 이쪽에 뭐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 주도주들이 많이 밀리고 시장 바닥권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흐름을 좀 바꿔놓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나스닥 선물 현 시간 강력하게 반등을 주고 있어서 국내 시장 마감 이후보다는 좋은 모습이라 그나마 내일 시장 최소 시초가는 반등을 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수급 보면 장 초반에 수급은 이걸로 한번 볼게요. 기관 투자자 색깔이 녹색인데 장 초반에는 그나마 혼조세를 좀 보였어요. 혼조세를 보이다가 오후에 100억 이상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급격히 매물을 출회하고 이 과정 속에서 지수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가 부단 한 개 섹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섹터에 다 코스피는 고루고루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코스닥에 굉장히 좀 부담을 지속시키고 있는 점이 좀 많이 아쉬움이 느껴지고요. 신용융자가 지수가 빠지는데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도 코스닥에는 갈수록 부담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과 코스닥의 이런 흐름 속이 조금 코스닥이 약간 위험한 모습은 여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선물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지속적으로 선물 매수를 하면서 상방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선물 코스피 시장은 반대로 하락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바닥권 종목군들에서 나오는 수급 모양이죠. 오늘자 수급 뭐 16일부터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16, 뭐 15일부터 코스피의 기관계 수급을 보면 이 가치주 성격의 종목들, 포스코라든지 바닥권에서 뭐 신한지주라든지 연속되는 수급의 모습이요. 기관 쪽이 다 팔지만은 뭐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쪽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이런 쪽에서 시장이 하락할 때 끌고 왔던 섹터들이 전부 다 바닥권 가치주를 당겨버렸어요. 시장이 빠질 때 그동안 많이 밀렸던, 많이 밀렸고 시장 대비 못 갔던 종목군들을 바닥권에서 좀 끄집어 올렸다라는 점이 기관이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어렵죠. 사실 전통적인 가치주가 시장의 주도주는 될 수는 없어요. 시장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대안주 성격의 흐름으로 바닥권에서 최근 시장이 안 좋을 때 반등을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이쪽에 수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바닥권에서 연속되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처 이런 부분을 파악을 못했던 점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급등주만 계속 찾아다녔던 모습이 못내 좀 아쉽고요. 못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쪽이. 그래서 수급의 변동도 사실 매매를 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찰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가 오늘 밀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실 마감을 하고 뭐 내일 이 정도까지 밀리면 추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추가에 대한 고민의 이 가능성은 뭘로 봤냐? 실적이죠.
당연히 이 증가되는 이 실적의 증감이 이 종목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인데 일단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게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이 수급의 이 악화를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이 나옴으로써 이러한 박스권에서 이탈하더라도 튀어 오를 수 있는 자신감을 보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좀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2차 매수 구간을 이렇게 매수 구간을 찍어 놓은 자리가 이 자리죠. 이러한 갭 구간을 볼 것인지 아니면 뭐 지금 시간외가 16만 1,000원이기 때문에 이 하단까지 밀었다 가는 모습이 나올 것인지 일단 악재지만 이 악재가 시간 외에서 일부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350억이라는 시간외 거래 대금은 결코 적은 거래 수량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시가에 좀 떨어지는 모습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 자리가 이 갭 하단 구간이 이제 60일 이평선을 갭으로 이탈하는 흐름 속에서 아래로 빠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의 폭이 약간 깊더라도 여기서 돌리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고 대응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굉장히 강하게 버텨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수급적으로는 지속적인 매수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거의 코스피를 지켜낸 것 같고요. 오늘자 CJ 시푸드 먼저 보죠. 이거는 장 초반에 시가 베팅을 들어갔던 거고 이제 분봉상 흐름에서 이 전일 이 저가 부근이죠. 전일 저가 부근 즉 이날 시가 갭 떴던 구간이 매수 구간인데 이 자리에서 살짝 윗구간 이런 구간에서 배팅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굉장히 좀 빠르게 매도를 하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의미 있는 구간이 제가 봤을 때 4,670원, 4,7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서 수렴하는 구간이 분명히 한 번 정도 나올 건데 1억에 다시 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일단은 기간이 27일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중간중간 흐름을 보이고 이 악성 매물의 상단 뭐 이런 상단까지의 흐름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쇼핑도 오늘 좀 급등할 때 따라붙었던 종목인데요. 개인적으로 매수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제 장중에 이 자리 공략을 하고자 했는데 저는 이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해서 산 거고 눌림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눌림을 봐서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일단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요. 이 종목이 이제 과거 사드 이슈 때 그 다음에 뭐 등등의 이슈로 급락을 했죠. 일단은 광군제가 11월 11일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 섹터 안에서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구간이 하나 있죠. 결국은 이 구간을 터치하기 위해서 움직일 건데 여기에 개파락이 한번 떨어졌고 이 개파락 구간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라 흘러내리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재차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조 7천억 회사 2조 7천억의 영업이익 올해 2,500억을 낼 계획인데 낼 예정인데 사실상 PBR로 보면 굉장히 또 싸요. 굉장히 0.25 배당은 2.8% 굉장히 싼 종목의 가치주죠. 가치주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종목이죠. 먼저 이마트가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신세계가
지금 롯데쇼핑과 같이 궤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큰 시세 차익보다 뭐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뭐 15% 정도의 흐름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테림 포장. 오늘 이제 종가 무렵에 매매를 좀 해서 좀 이 정도의 매매를 잡은 것 같아요. 5,000원 아래에서 여기서 잡아서 일단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아쉽지만 이 갭은 좀 못 먹었고요. 이제 다른 거 손실 나고 있던 거를 이때 팔고 손절을 하고 현금을 좀 확보 차원에서 좀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추세가 5호장에 굉장히 좋은 N자 파동으로 꺾어서 올리는 모습이 좋았었고, 캔들 자체는 N자 파동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대량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고 오늘의 거래량이 좀 약하기 때문에 바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진이기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내일장 예를 들면 이런 윗꼬리 구간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악성 매물입니다. 흔히 말하는 악성 매물대들이 이런 구간에 존재를 하죠. 그러면 4,900원대 4,900원대 이 악성 매물들을 내일장에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러니까 장중에 밀리더라도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애가 이렇게 밀리면 사실은 4,900원대나 한번 받아볼 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4,900원 정도는 받아도 크게 우려는 안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기술 투자, 저도 기억이 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이제 크게 수익도 냈던 종목인데, 저는 우리 기술보다는 비덴트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비덴트를 더 좋아했었고, 이 당시 엄청난 대파동이 나왔죠. 네, 비트코인 대유행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바닥권 500원짜리 종목이 이때 얼마를 갔냐면 500원짜리가 만원을 갔으니까 20배, 네, 20버거 종목이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때 나왔던 초대량 거래량의 버금가는, 네, 바닥권에서 그때 나왔던 초대량 거래량의 버금가는 지금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일단 최근 거의 2년 동안의 이 거래량 기준에서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매집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물량 터는, 이때 뭐 정리하지 못한 물량들이 있겠죠. 여기 올릴 때 정리하지 못했던 물량들을 정리하는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가 이제 재차 매집의 흔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도상 1년, 2년, 3년차 3년차 위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얘가 이제 하락을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거의 바닥권까지 다 빼놓고, 네, 종목을 밀 때는 거의 바닥까지 다 밀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한 2배 정도 올라와 있죠. 2배 정도 올라와 있는데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추세에 상단에 걸렸기 때문에 뭐 당연히 조정은 거쳐야 되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매집봉으로 보여요. 이 자리가 이거를 다 빼놓고 이때 거는 빼놓고 나중에 가면 이 자리가 저항이 되는 자리겠죠. 여기까지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목이. 근데 이 봉의 매집봉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이때 매집했던 누군가가 들어와서 물량을 끄집어내가서 이제 매집을 했다 치면 이때 다 떨어지고 숨어있는 이 세력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의 시세는 여기를 돌파를 하고 눌렸다가 재돌파하는 시점이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의 매물은 오늘 하루만 해도 사실은 소화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추후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종목은 사실 세력의 흔적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세력의 흔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초죠. 코로나 전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굉장히 시장의 기대감이 컸었던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뭐 매집의 봉으로 봤어야 됐겠죠. 예를 들어서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저희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매집의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에 거래량이 터진다면, 그러니까 강력한 매집의 봉이 여기 구간이라고 쳤을 때 이 거래량 이 세 개, 하나 둘 셋, 이 자리가 강력하게 돌파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이때부터의 시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도 네, 마찬가지 성격의 종목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에서의 이 흔적, 네, 이 구간에서의 흔적, 그리고 장기 이평선인 하나, 둘, 세 번의 골든 크로스 만들고 돌파했던 모습 봤을 때는 네, 세력의 흔적이 누누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특히 관심을 좀 가져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월성 1호기 관련해서 오늘 보성 파워텍이랑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거라. 근데 이제 내일장 오후 2시기 때문에 좀 빠른 대응을 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오르비텍 뭐 몇 개 종목 해서 내일까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TS 인베스트먼트 오늘 눌림목 저희 매매 1호 종목이었는데 좀 매매는 좀 못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사인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안 빠졌고요. 일단 이틀치 이후에 위로 떠서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강한 시세를 줄 수도 있고요. 에스코넥 거래를 주고 지금 마이너스 3%로 좀 크게 떨어지죠. 근데 이 또한 좀 지저분한 종목의 흐름인데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왔다 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돌파한 구간에서 눌림목을 한번 잡아봐도 네,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는 원래 상한가 같던 종목을 공략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그러면 2,400원, 네, 2,400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2,400원 라인, 2,400원 정도 라인에서 네,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힘든 시장 대응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보니까 오늘 영상을 좀 늦게 촬영한 이유도 사실 너무나 답답하고 네, 시장을 보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 속에 사람인지라 짜증스럽기도 해요. 짜증스럽기도 하고 마음처럼 안 되면 답답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우나도 좀 갔다가 또 자전거도 좀 탔다가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다시금 좀 시장을 이렇게 보려는 마음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게 그래요. 이게 손실이 한 번, 두 번 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좀 큰 하락을 맞아서 큰 손실을 보고 이런 손실이 누적되면서 이제 매매 위축되고 자신감도 잃어가지만 그때그때마다 모든 걸 기록해 놓고 잘못된 점을 복기를 해야지 이 다음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퇴로를 항상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저도 사실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단기 계좌 빼고는 사실 지난번 10월 좀 넘었을 때 그런 종목들은 그냥 다 계좌를 비워놨었습니다. 단기 계좌에서 최근
근 이틀 동안 연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리 이제 현금이라는 부분을 미리 쌓아놓지 않으면 사실 터졌을 때 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자신이 없을 때 혹은 매매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지금 당장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그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네, 뭐 가끔은 그런 거죠. 뭐 가끔은 이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혹은 시장의 중심주에 대한 뭐 눌림목 자리가 어디서 나오고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 나는 손절을 과감하게 어느 자리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무수히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결국 주식에서 가장 크게 깨질 때는 이 심리가 무너져서 내동매매를 폭풍적으로 하는 구간이 와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1,000만 원, 2천만 원 손절을 했는데 이걸 당장 복구를 하고 싶어서 뭐 그때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원래 1억을 가지고 2천을 잃었는데 8천이 남은 돈으로 2천을 딸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미수를 태워서 갑작스럽게 한 3억을 넣은 다음에 반만, 네, 반만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손실을 봐버리면 그게 이제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굉장히 빠른 고속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절대 신용 미수를 쓰면 안 돼요. 절대 신용 미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또 헛소리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